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6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레임덕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역대 정권들도 다 이 레임덕이 있었지만 그 차츰차츰 순간순간 이렇게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한꺼번에 그것도 내부에서 정권 안에서부터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 문재인을 패싱했다는 이야기가 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패싱을 했는지.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좀 석연치 않죠. 결제를 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싱 문제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자, 이번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죠. 박범계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 전달을 한 겁니다. 이 올해 시행에 바로 들어갔죠. 시행에 들어간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가 좀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서 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문재인이 민주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문제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6가지 지금 검찰이 하기로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가지 하기로 했던 그것마저도 전부 다 이쪽에 수사청으로 다 주고 지금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만든다. 그래서 윤석열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아침에 조간 딱 풀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이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것을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것이죠. 자, 꺼냈는데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정을 본인은 총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계속 이렇게만 밀어붙이고 나가면 다른 일을 못하죠. 특히 임기 말에 레임덕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지금도 레임덕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냈다가 일단은 다시 업무에 복귀에 일단은 한 신현수의 조언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여기에 대해서. 국정 책임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강경파들이 일제히 문재인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자마자 여권 안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경파들은 이미 문재인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벗어나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대신해서 윤석열과 막 싸웠던 조국 라인의 국회의원들, 또 추미애도 나섰습니다. 추미애도 나서서 문재인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런 오늘 발언을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민주당이 이 강경파 조국 라인 또 추미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나오는 민주당 지도부도 처음에는 검찰개혁 법안 이 수사청 여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가 어제 강경파들이 막 치고 나오니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이게 3월달에 발의를 하고 상반기 중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전에는 강경파들만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슬그머니 그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오늘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말 3월 초에 발의한다.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지금 청와대는 분명히 문재인이 이 속도 조절론을 박범계를 통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거역을 하고 거슬러 놓은 겁니다. 전형적인 레임덕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또 밀어닥치는 레임덕은 저도 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지도부도 이렇게 나선 상황에서 강경파 의원, 추미애와 강경파 의원들이
이 문재인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 이것을 비난을 했는데, 자, 추미애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청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문재인이 박범계를 통해서 좀 조절해야 된다.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추미애가 치받은 겁니다. 추미애가 문재인을 치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미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알면서, 다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문재인에게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이죠. 뭐 간접 화법을 썼는데 어쨌든 문재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까지 했죠.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문재인이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주인은 촛불 민심이다. 문재인도 그 민심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겁니다. 추미애가 문재인을 경고를 하는,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재인 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점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파문 이후에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주문을 한 겁니다. 박범계가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이 된 거죠. 누가 봐도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인데, 첫째, 이 말이 나오자마자 친조국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친조국 초선 강경파들이 문재인을 치받고 나왔죠.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항우나 울산시장 선거 뭐 피고인이죠. 불법 선거. 항우나,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이런 친조국을 중심으로 1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수사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속도 조절론, 그런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자, 이렇게 바로 친조국 쪽 국회 강성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치받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당청 갈등, 또 이렇게 당내 파열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경파 요구에 대해서 좀 못 들은 체 하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자, 그런 쪽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뜻을 거슬러버리는, 거역하는, 반하는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방패를 자처했던 친조국 인사, 그리고 또 청와대에 아직 남아있는 친문과의 또 충돌, 이것까지도 예상된다. 이것이 언론의 지금 분석이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 안에 있는 일부 온건파 참모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조국치 그리고 추미애에게 휘둘려서 한 4년 동안 계속 검찰개혁 이것만 하다가 보니 나중에는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조국을 지켜주는,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뭐 이런 거 지켜주는 그런 꼴이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원인은 출발은 문재인에게 있지만, 그래도 너무 조국은 특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 이런 프레임을 몰고 갔고, 추미애가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권력 수사를 막 막으려고 막 하면서 결국은 4년 동안 검찰과 싸우느라고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없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온건파들이 좀 경계론, 조국 추미애 경계론을 좀 펼쳤고, 지금 이러다가는 이렇게 검찰과 싸우다가 임기가 다 끝나겠다 이런 한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유영민은 조국과 윤석열, 추미애와 윤석열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나서 비서실장을 맡았죠. 얼마 전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영민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신현수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에 내가 없을 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법무, 검찰이 여러 가지 피로감을 국민에게 준 데 이어서 신현수 문제까지 생겨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자, 지금 현재 새로 비서실장이 된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로감을 줬다. 윤석열과 추미애, 윤석열과 조국이 싸우느라고 피로감을 줬다. 자, 여기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야, 이거 너무 우리가 한쪽에 검찰개혁만 매달린 것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그런 분위기로 좀 나가려고 하니 강경파들이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문재인 당신만 빠질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막 치고받는 이 상황인데, 자, 이미 늦었죠. 문재인 입장에서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와버렸고, 그리고 추미애, 조국 이쪽이 너무 세력이 커졌습니다. 조국도 커졌고, 또 사실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진보 좌파 정권, 뭐 일단 디제는 빼고라도 노무현 계열로 시작하면 시즌 1인 노무현 정권, 시즌 2가 문재인 정권, 그럼 시즌 3, 세 번째 누군가를 또 내세워서 문재인이 아닌 누군가가 나서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문재인과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필요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손절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이미 문재인이 통제를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선이 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욱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김경수라고 그러면 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봉하마을에까지 같이 있었고 거기서 그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문재인에게 알렸고 그래서 지금 친문의 적자 그래서 차기 대선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경수마저 오늘 상당히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막 했습니다. 자, 검찰개혁 속도 조절로는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문재인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다.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청와대보다는 국회와 여당 입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상 밖이죠. 근데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식의 지금 기류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패싱, 그 이후에 계속 문재인과 또 차별화하는 핵심 측근들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김경수 말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예를 들어서 속도 조절 같은 거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 우리 다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김경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입에서. 자,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검사장 인사에서 패싱 당하고 또 내부에서부터 점차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어느 정권에서도 다 나오지만 지금 문재인의 레임덕은 어느 정권보다 순식간에 다가오면서 내부에서부터 점점 고립무원의 상태로 문재인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